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4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 영상이 오늘 찍으면 이제 내일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요.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에 검찰총장이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나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새삼스럽게 부하란 말이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한자 말이죠. 한자 말이 아니더라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볼 만한 것인데, 부하가 무엇일까요? 정말 부하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또는 군대 사회에서 또는 일반 사조직에서 일반 범죄 집단에서 부하라는 개념과 부하가 아니라는 개념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이 좋을까? 제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장관의 부하다. 특히 공무원 사회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부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국회에서 부하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부적절한 말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하란 말은 공식 석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하 직원이다, 상사와 부하 또는 부하 직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부하와 상사의 관계는 어떤 상대적 개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의 부하일 수 있지만은 또 나는 어떤 사람의 상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상관이다 또는 상사다. 그리고 부하가 어떠냐? 주로 상관, 군대 같은 데서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상급자와 하급자. 이거는 급수가 직급이 어떻게 됐느냐? 직급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므로 부하라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자를 따져보면 떼부입니다. 떼는 물이라는 뜻이죠. 네. 어째 뭉쳐놓은 그 덩어리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느리다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글쎄 거느린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 아래 하죠, 물론. 자, 떼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의 묶음, 그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몫이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한 뭉텅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은 침부자와 우부방은 이제 고을업이죠. 이것은 어떤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침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어떤 칼 같은 것으로 침으로, 말 그대로 침으로 어떤 것을 물건을 자르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는 위에 설립자는 이렇게 매울 신자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어떤 칼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래에 어떤 물건을 자른다, 자르서 나누는다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누은 한 몫이다, 나누은 한 구역이다, 나누은 한 부분이다. 그것이 떼라는 것이죠. 네. 어떤 떼에는 거느리는 사람이 또 있겠죠. 어떤 모임에는 리더가 있듯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거느릴 부도 되어 있습니다. 자, 한은 이제 아래 하자죠. 어떤 한일자지만 한일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선을 얘기합니다. 어떤 기준에 위에 뭐가 있다, 이것이 변해서 윗상자가 됐다. 또는 여기에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아래에 뭐가 있다, 이것이 변해서 아래 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기준의 위냐 아래냐, 약간 아래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때에, 어떤 모임에, 어떤 단체의 아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느림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부하란 말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밑에 딸리어, 그렇죠? 밑에 딸리었다 이므로 하가 들어가겠죠.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명령이다. 자, 여기 거느린다 했으므로 거느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시 내지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자, 명령이냐 지시냐는 것은 또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윗사람이 아래 직급의 사람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지시할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좀 하라는 명령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직무상의 명령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명령은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지시는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한다라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명령은 기본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단지 어떤 일을 추진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때는 그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지시받은 사람이 좀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좀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명령만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부하다. 그러면 상하 관계, 부하와 상사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명령이라는 어떤 중간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관계에서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부하다.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관계, 그것은 부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뒤에 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만, 명령을 내렸을 때는 위에서 명령을 내린다.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아랫사람은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상명하복이죠.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부하라는 생각이 이 낱말의 풀이에 좀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물론 상명하복의 관계에 없는 사람은 부하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네. 자, 항명은 이제 명령에 거스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항명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대에는 일반적으로 상관이다, 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군대에서 부하라는 개념은 상당히 정착이 되어 있죠. 군대에서 부하라고 했을 때, 왜 부하라고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는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명을 하면 이제 항명죄가 되죠. 전시의 항명죄는 상당히 처벌이 큽니다. 물론 평시에도 크겠죠. 자, 그러면 공무원과 지금 군대에는 상당히 명령이 거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시 체계가. 그럼 공무원은 상사와 부하는 이것을 명령 관계에 있냐,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냐라고 할 때 좀 다르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법적으로도 부당한 지시, 부당한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게 특히 공무원은 그럴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키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된 것일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직무상의 명령이라 해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제가 생각에는 부하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그렇죠? 그런 관계이지 않느냐. 그럼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떠냐? 사기업은 요거보다는 조금 약화돼서 어느 정도 부하의 개념이 들어간다. 상사가 명령을 하면 그 특별한 위법, 불법이 아닌 한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불편을 어떻게 제쳐두고 따라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부하란 말은 조금 쓰기가 조금 사기업이라도 좀 주저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지시나 불법 지시는 따라서 물론 안 되기 때문에 부하라는 개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하와 단순한 하급자, 하위 직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제가 명령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명령을 많이 내리는 거 보면 뭐 보스라는, 영어로는 보스라고 하죠. 보스는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일반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또 어떤 계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이렇게 좀 나쁜 조직 사회라고 할까, 조폭 관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좋지 않은 식으로 쓰이죠. 이 보스에 딸린 아래 어떤 행동책들은 일종의 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말로는 오야붕이다, 꼬붕이다, 이런 말을 우리도 가끔 씁니다. 이랬을 때 이 오야붕이다, 꼬붕이다 말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쿠자 같은 어떤 그런 조직 사회의 말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은 아니에요. 평범한 의미도 있다. 오야붕이라는 것은 어버이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꼬붕이라는 것은 어떤 자식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뜻이고, 그것이 야쿠자 같은 세계에서는 정말 부하 입장, 심하게 얘기하면 부하의 낮춤만인 똘마니 비슷한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갱단의 어떤 보스와 그 행동, 그 밑에 하급자, 그리고 야쿠자 조직에서의 오야붕과 꼬붕의 관계에서는
부하란 말이 저는 성립이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했을 때는 밑에 사람한테는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게 저는 부하를 구분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상명하복이다. 자,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그대로 수행을 했는데 뭔가 일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 명령 내린 사람이 온전히 질 수 있는 체계다. 그것은 쉽게 말하자면 군대의 상관이다. 군대의 상관이 아래 사람에게 돌격 앞으로 또는 이렇게 공격을 해라 해서 명령을 내리고 그대로 했는데도 졌다, 패배했다 했을 때는 책임은 상관만 지는 것이에요. 명령 그대로 다른 부하에게 이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하라는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일이 잘못됐을 때 책임까지 져줄 수 있느냐? 그것이 부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명령을 내렸는데 일이 잘못됐다. 상사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부하도 같이 책임을 주게 되면 그거는 부하의 개념이 아니죠. 일이 잘못됐을 때 당신은 내 말대로 했으므로 책임이 없어. 책임은 전부 내가 지겠어. 할 수 있는 조직이라야 부하라는 개념이 성립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더라도 부당한 명령, 불법적 명령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부하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개행단의 보수는 또는 야쿠자의 오야분과 꼬붕, 우리식의 어떤 조직폭력, 조폭이다. 그러면 위에 우두머리 보수가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그대로 아래 행동대원이 따라서 문제가 되었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법적 책임을 받더라도 자, 네가 감방에 갔다 온다 가네. 네 식구들은 내가 전부 책임을 져주마. 그렇게 책임을 100% 부담할 수 있는 관계라야 부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부자에 오늘 떼부, 그늘일 부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글자, 이거 친부라고 했습니다. 친부와 관련된 글자 몇 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람인을 붙이면 갑절이라는 데서 곱이다. 여기에 흙을 이렇게 놓으면 북돋아 준다. 북돋아 준다. 그것은 어떤 배양을 한다든지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좌부변을 하면 모신다. 모신다. 어떤 배심원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배자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돈을 뜻하는 재화를 조개패를 넣으면 물어준다. 손해배상할 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자로 발음이 되는 것은 쪼갠다는 부가 있어요. 여기 칼이 들어가면 쪼갠다. 그래서 해부한다. 해부학. 뭐 그때 쓰죠. 쪼갠 것을 어떤 떼다, 뭉텅거림, 그 어떤 모임 그런 것을 떼부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부하의 어떤 부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없느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관계라면 저는 부하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명령을 받은 사람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그러한 관계라면 부하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정부 조직의 직제에 불문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그대로 했다. 근데 문제가 잘못됐다. 명령 내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전부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러면 부하라고 불러도 좋겠죠. 그렇지만 아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지만 당신은 당신대로 책임을 져야 돼. 검찰총장. 그러면 부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낱말만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다 여당이다 어느 게 옳다 그러다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그런 말이 나왔어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많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자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뜻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 글자만 가지고 따지기는 조금 곤란한 그런 글자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